예, 반갑습니다. 예, 공방직입니다. 예, 예, 오늘 어젯밤 총 6종목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오늘 하루 수익률, 6종목에 대한 수익률 전체 6종목을 공개를 하고, 수익률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드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의 차트, 분봉매매법까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좀 관심 종목으로 준비해놓은 종목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 실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실시간으로 요 6종목 했는 실시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힘, 차트의 힘을 한번 이렇게 보아보시는 것도 차트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6종목, 어젯밤에 선정했던 종목이 바이오 솔루션, 삼천당 제약, MFM 코리아, 롯데 관광개발, UTI, 바이오다인 6종목인데 바이오 솔루션은 8.89%로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최고가는 28%까지 폭등했던 것 같고, 삼천당 제약도 종가가 8.16%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13.3%가 폭등했었고, MFM 코리아도 6.67%까지 올라갔다가 4.12%, 롯데 관광개발도 1.43%, UTI도 하락했던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종가 마무리됐고, 바이오다인은 바닥부터 선정했던 종목입니다. 바닥부터 선정하고 그게 끝없이 폭등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다가 어제까지 폭등하고 오늘 많이 내렸다가 다시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1.42%. 그래서 어제 6종목, 어젯밤 10시인가요? 11시쯤에 6종목을 선정해서 일목균형표, 그리고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 엘리어트 파동, 종합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6종목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 증시라든가 다른 종목 보지 않고 단순히 차트 하나만 해서 6종목을 공개를 하고 하루 수익률이 21%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22%, 13%, 6% 했을 때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더 수익률이 높죠. 놀랍지 않습니까? 총 6종목 중에 5종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날도 제가 캡처해서 올렸죠. 전날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에 9%, 실질적인 수익률이 9%였죠. 그리고 그 전전날이었나요? 그 전전날도 29%였나요? 30 몇 %였던 것 같고, 그 화요일 날인가요? 그날이 좀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음봉이었고, 그 후에는 보합이었나요? 하여튼 캡처해둔 기록이 있으니까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실시간으로 녹화해둔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차트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일목균형표라든가 이 대원칙 자체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봉, 중립, 음봉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서는 이게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의 그 사이에서 이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 주가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종가는 양봉으로 마무리됐고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 9시 시작하기 전 8시 59분 정도 될 겁니다. 99분. 이제 삼천장 대약이 올라가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매매법이 뭡니까? 시초가, 종가 매매, 분봉 매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차트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면 삼천당 제약은 오르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바이오 솔루션은 벌써 지금 20 몇 %인가요? 20 몇 %를 찍고 24.71%인가요? 거기서 해서 아직 최종 시초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차트를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1분봉으로 차트 매매법이 나올 거예요. 1분봉으로. 일단 1분봉으로 되어 있을 때 그 1봉상의 일목균형표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을 1분봉으로 했고, 저기 다른 차트 자체가 다 양봉과 음봉 27%가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대원칙, 여러분 주식하실 때 일목균형표 대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트 매매법을 할 때 지난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이죠. 그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올려놓은 거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런 차트 힘 자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차트 자체를. 그리고 주식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은 미수, 신용,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고수가 된 다음에 모의 투자를 최소한 6번 이상 해서 차트만으로 6번 연속 성공하고 내가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표의 대원칙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각종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까지 기본적인 차트의 수준이 중급 이상, 고수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식을 소량이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주식 공부를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라든가 캡처된 동영상, 그 차트 그림 또는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수천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해서 그 그림이라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찰나에 항상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실적과 성장 항상 주식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적, 성장 가능성, 재무적인 분석이라든가 내용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 그 기업 내에서 일목균형표 대원칙, 일분봉, 주봉, 월봉, 연봉, 그리고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90분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테크닉적으로 그 안에서 매매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걸 알면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 종목으로 어제 6개 종목을 전체 종목 중에서 차트를 분석하니까 지난주부터 했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요일 날에 제가 수익률이 29%였나요? 맞나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때 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고 그 수익률 자체가 29%였던가? 뭐 엄청났습니다. 평균 수익률 자체가. 그리고 종목이, 상승했던 종목이 엄청 많았고, 월요일 날 그렇고, 또 화요일, 수요일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어제가 아니죠. 그 전날. 2일 전에도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9% 이상이었고 양봉 상승한 종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6종목 어젯밤 10시경인가요? 그때 소개하고 6종목 소개했는데 그 5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잘 보십시오. 그 1분봉을 잘 보세요. 1분봉 잘 보시고 1분봉상에 그 캔들의 모양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변형 전환선 기준선의 어떤 모양을 움직이는지 구름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일봉과 연봉상에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 그 수익률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는 제가 보여드렸죠. 그 종가가 나오기 위해서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시초가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가에 매수하거나 또는 노이 투자 관점입니다. 실력이 늘어야 돼요. 종가 또는 시초가에서 분봉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오는 매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나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실적이 되어 있다면 일봉상에 버틸 수 있으면 항상 그 말씀드린 대원칙 안에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주식인지 기업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모의 투자 관점에서 돈을 넣지 않고 주식 공부하는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린 분봉매매 1분봉, 2분봉, 3분봉에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6개 종목은 정말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그래도 종목이 몇 종목 있었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죠. 오늘도 몇 프로죠? 21%, 어제도 9%. 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양봉이 많이 나왔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선에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차트가 멋있거나 힘있는 차트 거의 없었어요.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도 9% 상승하고 오늘도 21% 상승했죠. 평균 수익률이. 그러나 그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건식을 넣어서 종목을 뽑고 또 전체들 중에서 꼭 필요한 종목을 두들겨서 다 뽑아서 그 중에서 걸을 거 그러고 좀 안정적으로 극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올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이 종목이 없는 데서 이게 찾아내려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종목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찾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에 뭐 선정할 종목이 없음 그리고 차 종목 선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차선 종목을 선정했지만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그래서 주식 공방치기가 제가 다 대단하다 이게 느린 거 아닙니다. 저한테 절대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차트 자체 이 기술적 분석이라든 이런 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한 파트다.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일목균형표,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언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건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상에서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그게 몇 파동이냐? 1파동이냐? 두 번째 파동이냐? 세 번째 파동이냐? 아니면 1파, 3파, 5파냐? 그 차트상에 파동을 그려놓고 그 파동상에서 언제 2번 파동, 두 번째 파동 하물며 두 번째 파동에서 3번 파동은 좀 위험합니다. 3번 파동 그러니까 두 번째 파동에서 그 맥자리에서 가서 제가 말씀드린 일목균형표 대원칙 또는 5일선 단타 매매 대원칙 RSI 단타 매매 대원칙 볼륨 오시레이터 VR, OBV 이때까지 알려드린 각종 이런 차트 매매법을 언제 하라고요? 2번 파동 그 자리에서 해야 승률이 더 높다는 거지. 실수로 물리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파동을 형성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몇 파동인지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 대원칙 잊지 마라. 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거 뭐요?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돌파해야 됩니다. 캔들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언제요? 전환선, 기준선이 대각선 골든 크로스 나고 그 다음에 후에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주고 그 다음에 선행 스프레드론이 상승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확률 높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언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1으로 캔들이 올라서고 그 다음에 구름,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를 캔들이 돌파할 때 그러나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 아닙니까?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러나 더 공부를 한다면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보다 더 언제? 구름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해가지고 볼린더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VR, OBV라든가 VR 정의해서 그 자리에서 역시의 옥상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 자리가 몇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초보자나 중급자가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리뭉실하게 언제?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매물대가 없고 거래량이 폭발해줄 때 그 자리에 가서 이격이 밀집되어 있을 때 이격도도 중요하거든. 이격이 밀집되어 있을 때 폭발할 때 거래량이 폭발해야 돼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돼. 안 늘면 밀립니다. 다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그때 중요한 거 OBV와 VR이다. OBV도 중요하지만 VR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거기에 뭐 다른 분들 중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증권사에서 하시는 분 중에 뭐 RSI 뭐를 써라, 뭐 VR을 뭐를 써라, 아니면 뭐 CCI를 뭐를 써라, 다 그 종목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대 이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중을 안 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중요합니다. 막대 거래량 중요합니다. 일목균형표 중요합니다. 그럼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일목균형표입니다.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캔들보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일목균형표 대원칙 안에서는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과 정배열이 있거든.
주식은 정배열이 개시하자마자 추세를 돌아줬을 때, 추세를 돌렸을 때 들어가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게 뭐예요? 정배열이 되고 이동평균선이 추세를 돌려줄 때, 그때 다른 힘있는 파워들이 힘을 돌릴 때 그때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가 중요한, 어떻게 그 일목균형표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큰 의미에서 일목균형표는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구름 필요 없는 거예요. 구름 안 필요 없습니다. 후행 스팬은 좀 필요해요. 후행 스팬은. 그러나 구름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구름이 뭡니까? 추세선과 추세대입니다. 그 안에 거래량이 있다 하는데 전부 그 거래량을 못 잡아내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목균형표 구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목균형표 아무것도 안 해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캔들, 엘리어트 파동과 고점과 저점, 추세선, 추세대가 뭐요? 구름과 일목균형표입니다. 후행 스팬 하나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뭐 일목균형표 제가 초보자 관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일목균형표를 모르더라도 캔들이라든가 추세선과 추세대, 엘리어트 파동만 알더라도, 매물대만 알더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일목균형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목균형표가 캔들이다. 캔들이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뭐다? 엘리어트 파동이다. 고점과 저점이 뭐다? 구름이다. 선스팬 1과 선스팬 2, 전환선 기준선이 뭐예요? 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선스팬 1은 뭡니까? 그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에요. 그 평균값이 뭡니까? 고점과 저점을 이어난 추세대, 추세선입니다. 아시겠죠? 뭐 일목균형표가 대단한 것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몸통, 캔들, 거래량, 이동표도 일목균형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름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게 뭐 다른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구름은 구름은 그냥 초보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거 관점에서 보기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변곡점도 캔들의 개수거든. 개수고 이동평균선 내려오다가 돌아가는 것도 뭐 어렵게 뭐 종이격 횡익 하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종이격 횡익이 아니라 그 각도가 살아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 평균값이잖아.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 동안의 그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내려오다가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가격이 완만해진다. 완만해지는 게 뭐예요?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 눈으로 보여도 다 보인다고요. BWI, BII, 볼린저 백폭 모였다가 발산하는 거냐. 이격이 모였다가 발산하는 거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누가 뭐 와가지고 다른 기법을 알려준다? 아니야. 이 일목균형표 구름이 대단하다? 아니야.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격도도 마찬가지고, 차트는 뭐요? 캔들과 거래량과 이평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나으실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일목균형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목균형표는 모르더라도 다른 캔들이나 추세선이라든가 추세대라든가 다른 RSI, CCI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RSI가 저점을 높여서 상승하면 일목균형표도 추세가 살아가는 거고, 스토키에서 살아가면 다 살아갑니다. 그걸 몰라도 같이 가요. 삼선전환도 늦어. 그리고 이선전환도를 쓰는 분도 계시고, 랭콜 차트도 있냐, 다 늦어. RSI도 마찬가지고, RSI 수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 수치를 써도 다른 걸 적용해서 하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종목마다 수치를 바꿔서 변형하면 됩니다. 볼린저도 그 종목마다 60볼린저, 5볼린저, 10볼린저 변형해 쓰기도 하는데,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이 나와도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이격과 밀집되는 거거든. 이격도와 엘리어트 파동과 고점과 저점, 그게 뭐예요, 다?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게 일목균형표거든. 다 이해하실 거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해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보시면서 분봉의 매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추가 종목을 어젯밤에 하나 올린 종목 있죠. 폴리스 뭐시라 하나 올렸는데, 그 종목은 차트 자체가 제가 추가 종목 올렸던 게 전체 종목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초가를 전일 종가를 아래로 내려갔다가 전일 종가를 회복해서 다시 1분봉이라든가 3분을 뚫고 올라가면 오늘은 쉬지 않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줘야 돼. 쉬고 방향을
나중에 모색을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갈 건지 상승에 대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을 시작할 건지 그걸 봐야 되는 좀 위험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빼고 그 단서를 달아놨죠. 그날 시초가 하락할 경우에는 금지, 시초가 회복시 돼 있는데 그 회복시에도 좀 멘트를 더 달았어야 되는데 전날 종가를 회복할 경우에는 이렇게 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웠네요. 자우지간 어제 6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그 수익률 자체가 평균 수익률이 21%를 돌파했고 6종목을 선정하고 5종목이 상승했고 두 종목은 실시간 22%, 13.3%, 그리고 한 종목은 6.67%까지 폭등했다가 종가는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익률은 6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세 번째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목균형표라든가 이 주지표라든가 보조지표 차트 힘 자체가 정말 놀랍고 무섭다. 주식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장기 투자, 그리고 여유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실적과 성장이 있는 주식,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우량 주식 내에서 차트법을 알아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절대 모의 투자를 6회 이상해서 맞출 만큼 주식을 그냥 꿰뚫고 있어야 돼. 내가 일봉상에 엘리어트 파동상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있고 일목균형표상이 어디고 내일 주가가 뜰지 아니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거래량 역시계 곡선상에서 거래량 내 자리가 어딘지 이제는 팔고 내려가는지 RSI상에서 팔고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사고 이제 시작하는 건지 내려가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상에 이제 1번 파동이니까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상에 이거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마지막 3번 파동의 끝자락인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해석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조는 못합니다만 확실한 자리는 다 보이거든. 일목균형표를 좀 구름 변곡점이라든가 다른 ADX라든가 이런 각종 보조지표라든가 RSI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여러가지 보조지표, 주지표를 활용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다른 차트를 통해서 그 파동에 대한 어느 파동인지 몇 파동인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뭐예요? 절대 대출, 신용, 미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대원칙이다. 두 번째, 기업 분석, 재무적인 분석, 퍼도 좋고 재무적 분석, 이익률, 영업이익률, 아시겠죠? 그 다음 성장 가능성, 그 다음 하나 플러스해야 되는 거 그 당시의 재료, GP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재료까지 있는데 내 종목이 봤을 때 구름을 이제 돌파하네.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스탠원 상승, 거기다가 대각선 쪽에 있는 기준선을 뚫고 캔들이 올라서네.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그 다음 1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네. 계속 추세가 상방으로 들고 있네. 6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돌아가고 있네. 2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돌아가고 있네. 종합적인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관심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는 종목들은 추세의 마지막 연장파 또는 한 번 더 밀고 갈 종목 강하게 상한가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4%에 마무리하든지 4% 하락하든지 아니면 밀고 올라갔다가 윗거리 내려오거나 계속 밀고 올라가 상한가를 치든가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에 가야 됩니다. 분봉으로 수익 보고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종가가 하락이라 하더라도 분봉으로서는 수익이거든. 그 정도 실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 매매를 할 때 답안지를 보고 그 종목을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만큼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쉬운 매매법이 뭐라고요?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쉬운 매매법이 뭐예요? 그 당일 9시부터 9시 10분, 20분 사이에 당일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 따라가면서 분봉으로 일목균형표, RSI, CCI 손을 가지고 분봉 매매로 끌어치기 하는 거.
가장 쉬운 수익을 내기,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가장 쉬운 종목이 분봉매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는 매매법이 있죠. 뭡니까? 종가. 이게 제가 선정한 종목들 종가에 원래 매수했어야 돼요. 3시 10분에서 20분, 30분 사이에 종가에 매수, 아니면 시간에서 단일가에서 매수 통해서 시초가에서 오르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절가는 1%, 2% 거의 손절가를 안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손절은 짧게 잡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거. 지지선을 회복해서 지지선을 돌파하는 따라가는 그런 매매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수가 아닌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충분히 모의 투자를 통해서 공부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 종목을 선정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로 해서 본인이 종목을 발굴하고 그 악목이 되면 본인이 종목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수익해야 바로 본인 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바이오 솔루션 볼까요? 바이오 솔루션이 종가에 막 떴죠. 고가가 28.60%까지 떴어요. 그리고 종가는 8.89%입니다. 차트 모양을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차트 모양을 한번 봐볼까요? 자 대원칙대로 한번 가봅시다. 차트 공부하는 거니까 자 대원칙대로. 자 바이오 솔루션.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보면 8.89% 나왔어요. 그죠? 자 대원칙 봅시다. 자 후행 스팬이 꼭지를 찍었다.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했다. 볼린저 중심선 돌파했다. 기준선 돌파했다. 선행 스팬 1 돌파했다. 선행 스팬 2 돌파했다. 자 캔들과 후행 스팬이 벌어져 있네. 리콜이 나왔네. 15% 떴다가 내려왔네. 갭 상승했네요. 자 기준선 전환선 상방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선행 스페어 선행도 상방으로 들고 있어요. 추세의 평균값이 전부 상방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자, 그죠?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DMI 차트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하다고. 자, DMI 차트 뭐라 그랬어요? 자, 라인을 긋고, 자, 여기에 뭐라 했어요? 플러스 DMI가 상방으로 들고 있다. 플러스가 뭐라 그랬죠? 매수자가 많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I 여기 있죠. 마이너스 DMI. 자, 마이너스 DMI 밑으로 오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DMI가 밑으로 가네. 파는 사람이 없어. 사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이 없어. 자, 수급이 괜찮죠? 그 다음에 ADX 추세가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 이거 보입니까? ADX. 자, 보입니까? 이거 보이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 상승해. 큰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급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은 8.89%, 28.60%에서 8.89%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시간 수익률을 따졌으면 더 높은 거죠? 자, 이게 어젯밤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접종한 겁니다. 다음 보시죠. 삼천당 제약. 자, 삼천당 제약은 제가 넘버원을 매길 때, 선정할 종목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넘버원을 어제 매겼던 종목이, 전 진짜 넘버원을 매길 종목들이 없더라고. 다만, 삼천당 제약하고, 제가 바닥부터 선정한 종목이 있거든요. 바닥부터. 어제 또 추가로, 한 3-4번을 추가로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밑바닥부터 선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볼까요? 밑바닥부터. 바이오다인 같은데, 이 종목. 자, 바이오다인이 2.42%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게 한 3-4번 정도 선정해서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전날에도 선정을 했고, 이쪽 바닥, 이쯤에서 아마 더 밑에 세는 것 같아요. 주식이 이까지 떴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기준선을 무너뜨린 게 있었나요? 없은 걸 보여지는데, 구름 보세요, 구름. 구름 무너뜨리지 않았죠? 끝까지 밀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 바이오다인. 바이오인가요? 모릅니다, 저는.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종목을 이쯤에서도 선정했던 것 같고, 또 이쯤에서 선정했나? 하여튼 뭐, 한 3-4번 바닥에서 한번 하고, 또 중간중간 선정했는데, 지금 주가가 137.95% 또 올라왔어요. 자, 근데 2.42% 떴죠. 이거를 제가 5-6 선정할 종목이 없었으면, 이거를 제일 앞에다 올려놨죠.
그 다음에 올려놓은 게 요거는 아마도 오늘 이런 형태의 또는 오르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바이오다인 그렇고요. 바이오다인 1.27%가 올랐다가 또 3.97%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조정을 거쳤고. 자, 그 다음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보시면은 요거를 넘버원, 그러니까 전날 싹 중요한 종목들이 없어갖고 넘버원, 투 그룹으로 정했던 게 삼천당 제약 전에 바이오다인이었고, 두 종목을 그래도 삼천당 제약은 매물이 있어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전쟁을 치르지만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역시나 보시죠. 역시나 13% 올랐다가 두들겨 맞고 8.16%에서 조정이 거쳤어요. 일목균형표, 그런 각종 이런 차트의 힘 자체가 놀랍습니다. 자, 이것 다시 보시죠. 똑같습니다. 초보자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우행선의 꼭지를 찍었다. 자, 기준 올라갑니다. 자, 뚫었습니다. 뚫고, 캔들 뚫고, 자,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자, 뚫고 올라가고, 이만큼 떴어요. 자, 여기 평평한 거, 이 매물. 이 구름의 상층부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름이 평평한 부분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매물층을 보면 됩니다만은, 자, 평평한 거,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 전환선 기준으로 상방을 들고 있고, 이 갭 상승했었고, 자, 이것도 평균값, 상승하고 있고, 자, 스토캐스틱,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골든 크로스 나 있어요.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천원 보셨죠? 자, 그렇고 다음 종목이, MFM 코리아도 6.67% 떴죠. 요거 차트 그림만 볼까요? 이것도. 자, 이것도 대번식이죠. 다 똑같이요. 보십시오. 자, 꼭지 찍고, 구름을 자, 후행 스패닉 돌파합니다. 쭉쭉, 그리고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윗골이 달았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입니까? 자,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다 상방으로 평균값 상승하고 있고, 자, 이거 보세요. 보입니까?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 자,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강력한 힘입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스토캐스틱 상의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고점도 높이죠. 그 상층부에서 추세 지속형. 상층부에서 추세 지속형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무서운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MF 코리아도 지금 71%, 이 바닥부터 71%가 상승한 거고, 이것도 두 번 선정했어요. 어제도 선정했지만 그 전쯤 어딘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구름을 돌파했을 때 이쯤 아닌가 싶은데 이까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두 번 선정했던 것 같아요. 두 번. 추가로. 그러니까 선정했던 종목을 또 선정하고 또 선정하고 또 선정하고 그럽니다.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죠.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거쳐야 돼. 조정을 거치지만, 오죽 선정할 종목이 없으면은, 이 종목을 선정을 한 거예요.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가든, 내려가든, 정해야 되거든. 근데 그 자리가 요즘 자리거든. 근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가 내려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거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것도 똑같죠? 자, 저점을 높이고 있고, 추세 지지득형. 계속 유지합니다. 다 상방을 들고 있고, 꼭지를 찍고, 자, 여기 보면 캔들 보이죠? 저점 형성하는 캔들. 자, 이거 뚫고 올라오고. 자, 여기 기준선. 터치 안 하고, 이 전환선에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UTI도 오르락 내려 1.27%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이것도 UTI도 어딥니까, 지금? 자, 말씀드렸죠? 여기, 구름을 돌파하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는 게 있지만, 이 상층부에 매물층이 많고, 매물층이 많을 경우에는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버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리가 몇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UTI는 봤을 때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역시나 한 번에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자 바이오다인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선정했다고 1.42% 내렸습니다만은 한 3-4번 선정한 것 같아요. 선정했을 때 폭등했었고 또 선정했을 때 또 폭등하고 계속 올라갔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왔다 2까지 올라온 거예요. 바이오다인 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종목들이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방송 이어서 다음 주 시총 상위 종목들 또는 가신 종목 또 설명드리면서 지난주 수익률까지 다 여러분들 공개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1분 안에 마무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도 정말 중요하고 기업 분석, 기업에 대한 실적과 성장,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반드시 하신 다음에 그 후에 그 차트, 기법, 엘리어트 파동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언제 일봉상, 주봉상, 일봉이 좋겠네요. 주봉도 좋습니다만 일봉상 엘리어트 파동을 그려놓고 이게 어느 파동 쪽에 두 번째 파동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파동에 있는 종목을 걸러내고 일목균형표를 펼쳐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목균형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언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러나 더 초고수는 구름을 돌파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기준선을 지지하던 볼린저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거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구름을 지지하면서 다시 기준선을 돌파할 때 돌파하고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걸 보고 그 자리에 따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구름을 돌파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자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나 초보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언제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매물대가 없어야 되고 거래량이 폭발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바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는 뭐예요?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고 서양 스팬 원이 상승할 때 확률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구름 속으로 들어오고 돌파하고 올라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과신 종목 선정하는 종목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때 연장파가 나오든지 한 번 더 아니면 그쪽에서 몇 번 상한가로 2번 찍고 내려가든 폭등했다가 내려가든 완전 피날레를 올리고 내려가든 그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서양 스팬 2가 상승하고 서양 스팬 1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상승하고 전환선이 상승할 때 전부 다 평균값이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하고 있을 때 그 자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봉매매라든가 단타매매법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용한 것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분봉매매에서 고점 찍고 내려갈 때 고점일 때 팔고 저점일 때 고점일 때 놔두고 저점 내려올 때 꺾기가 내려올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 안 올라가면 안 사고 손절가는 짧게 잡고 수익은 극대화하고 종가 매매 또는 시초가 매매 분봉매매 그런 종목에 대해 선정한 그런 종목을 해야 또 차트 공부하는 맛이 나거든요. 거래량 없는 바닥에서 사는 거는 설명하려면 한 달, 2달 걸려야 돼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린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는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를 한번 눌러주시고 전혀 내용이 형편없다면 교육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내용 듣기 싫다 하면 아래쪽으로 좀 눌러주세요. 아래쪽이라도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어렵게 시간을 쪼개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차트는 정말 중요하다. 차트는 그걸 강조드립니다. 제가 잘하니까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차트는 무슨 공부라도 엘리어트 파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들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내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적용하고 그 자리에서 분봉, 일봉, 월봉, 주봉, 연봉까지 거기다 RSI, CCI 아시겠죠? 그 다음 각종 역시의 곡선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VR이라든가 아시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만 중요하다면 나쁜 거예요. 구름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에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일목균형 구름이 뭐 대단하다, 뭐 구름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일목균형은 몰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초보자들이나 공부를 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 후행 스팬은 중요합니다. 후행 스팬은 도움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뭐 구름 말장난입니다. 구름은 변곡점 캔들 개수 이동평균선 돌아가는 거 121 이동평균선 241 이동평균선 481 다 이동평균선의 개수 그 각도 그 평균값의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엘리어트 파동과 다민접된 연결되고 추세선과 추세대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일목균형표의 구름이라는 고점과 저점 다 이어서 만드는 거거든. 야, 구름 누가 자꾸 그거에 대한 기법을 알려주고 뭐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렇게 나오는 거는 벌써 RSI에서 나오고 스토캐스틱에서 나오고 뭐 다른 뭐 모멘텀 지수에서 나오고 모든 차트 보조 지표에서 다 나오면 다 나와. 삼성에서 나오는 건 다 나와요. 똑같은 거 똑같아. 그거 몰라도 추세선도 다 나와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원칙을 머릿속에다가 제일 심어야 될 거는 원칙이 휘둘리면 안 된다. 원칙. 뭘 원칙을 세워야 되느냐? 그거를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목균형표다. 구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목균형표의 원칙, 캔들의 원칙, 대원칙은 뭐예요? 정배열에서 주식하자 이 말이에요. 정배열에서 주식을 하자. 추세가 살아 돌아가면 그때 하라 이 의미입니다.